부인 김혜경 씨가 쓰시던 그 휴대전화를 네. 뭐 제출해서 뭐 결백을 좀 입증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게 지금 4월 달에 벌어진 사건인데 지금까지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한 일도 없고 7개월 동안 그 요청을 안 했는지 정말 저희도 이상하고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혜경 씨 본인 명의로 혹시 그 트위터 본사에다가 뭐 좀 밝혀달라 이렇게 좀 직접 요청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계정이 제 안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거는 내 거다라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프레임이고 함정이죠. 예. 수사 후에 김혜경 씨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바꾼 이유, 이 지사의 지금 해명 어떻게 들으셨는지? 트위터 계정 문제도 있고요. 지금 2016년도 7월 달에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꿨다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과거부터 네티즌들이 발견해낸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김혜경 씨의 트위터 계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정의를 위하여 계정에서 안드로이드 폰으로 올리게 되면 그 흔적이 남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폰으로 바뀌게 되니까 네. 아, 이게 김혜경 씨 것이라면 핸드폰을 보면 되겠네라고 추정을 했던 겁니다. 근데 보니까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폰을 바꾼 건 김혜경 씨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지사 측 해명은 왜 이것을 꼭 성남시 분당구로 특정하냐, 서울에 네. 살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해서 예.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 모양인데요. 네. 그럼 그 다음은 이 아이폰을 제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아이폰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없어진 이유는 계속 안 좋은 전화들이 걸려왔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휴대폰을 교체했고 중고의 휴대폰은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중고 휴대폰을 쓰다가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굉장히 좀 기묘한 지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안 좋은 전화가 걸려와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문자폭탄 도구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바꾸는 건 핸드폰을 바꾸는 게 아니라 휴대전화번호를 바꾸지 누가 핸드폰을 바꾸냐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리 있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측면에서 바라보건대 지금 이재명 지사 측의 해명이 조금 궁색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거기서 핵심은 휴대폰 기기가 어디 있냐, 그거를 제출하면 되지 않냐, 이 부분이에요. 근데 저도 그 얘기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 지사의 해명을 들어보니 선거운동 기간에 중고폰을 전부 다 수집을 해서 캠프가 네. 그 중고폰을 가지고 여러 일을 합니다. 그건 실제로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섞여버린 거죠, 그게. 그래서 저 궁금한데 왜 중고폰을 합니까? 혹시 중고폰? 혹시 대포폰을 만드는 건 아니시죠? 그게 그러니까. 중고폰으로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건 뭔가요? 그건 뭐냐면 네. 이게 선거운동 때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경기도는 되게 범위가 넓으니까 그렇죠. 많은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폰을 살 수는 없잖아요. 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부정이 아니라 네. 작업할 때 폰을 살 수가 없으니 그 지지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한테 중고폰을 모읍니다. 아. 예, 그래서 그때 모아서 이제 낸 거죠. 집에 이 지사한테도 집에 중고폰 있으면 내세요. 그래서 냈다는 번호를 그거를 만듭니까? 번호를 공식 번호, 선거운동에 그 번호를 쓰기 어떻게 위해서는 합니까? 선관위에 등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등록을 그것이 하죠. 선관위에 등록된 기록들이 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그런 기록과 것들은- 아이폰, 핸드폰에 대한 단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사하면 금방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아니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게 거기까지는 이재명 지사의 말이 일리는 있는 거예요. 예. 낼 수 있다는 거죠, 캠프에. 예. 그럼 캠프에서 그 핸드폰이 모아져서 적법하게 쓰였다면 그것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를 그 밝히면 번호는 돼요. 또 그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그럼 김혜경 여사의 폰이 거기로 갔다면은 네. 그 폰의 번호는 김혜경 여사 그 번호를 쓸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건 후보 이름으로 쓰기도 하고 왜냐하면 후보 번호를 세 개까지- 바꾸는 거죠. 그러면 세 개까지 할 네. 수 있으니까 예. 번호는 바뀌는 겁니다. 네. 이게 예. 저도 처음에 그건 진짜 맞는 거 아니야? 왜 휴대전화를 제출을 못하지? 이런 생각을 뭐 상식적으로 당연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출을 했으면 그 폰을 받든지 만약에 그 제출했는데 못 받았다. 거기서 분실했다든지 그 좀 명확 그러니까 요 부분을 얘기를 밝히면 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양측이 해석을 해야 이렇게 될지 모르겠네. 팽팽하게 이러니 어. 사실 제일 곤혹스러운 건 민주당입니다. 예, 예, 예. 왜냐하면 예.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다 사실일 거다 이런 개연성이 있을 때 당사자의 태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의 태도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절대 아니라고 본인이 강력히 주장하는데 그 당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그게 되게 곤혹스러운 입장일 그러니까 대놓고 것 같습니다. 편들기는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어저께 그 행사에서 질문을 받으니까 네. 이러지 마세요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 질문 하지 말라 현재까지는 저는 뭐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경기도지사라면은 그야말로 그 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도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완강하게
그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다면은 네. 당 입장에서는 결국 그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때까지는 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 이재명 지사의 당적을 유지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동시에 경찰이라든가 이재명 지사 쪽한테는 모두 성실하게 진실만을 추구할 것을 좀 촉구하는 거. 이 정도 선에서 균형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해찬 대표가 현재까지는 저는 그러고 있다고 봅니다.